네, 이제 3시 40분이 돼서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클러스터 생성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이제 클라우드9 창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저처럼 잘 끝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잘 이제 클러스터가 생성됐는지 이제 큐브 컨트롤 get node 명령을 사용하셔가지고 노드가 잘 보이시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 이제 EKS 워크샵에서 옆에 네트워킹 부분을 펼쳐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입력해 주시겠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오전에 이제 세션 진행해 보신 분들은 이 실습에 대한 부분 확인하셨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 장표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실습은 아까 오전에 보셨던 거랑 동일하게 이 쇼핑몰을 하나 저희가 이제 파드로 실행해서 접속해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트워킹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네. 제일 먼저 이제 서비스와 인그레스 테스트를 해볼 건데 그 부분은 EKS 워크샵에서 이 펀더멘탈 이쪽에 가보시면 크게 해놓고 잠깐 볼게요. 네, 여기 익스포징 앱 어플리케이션 그 밑에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 이 부분 먼저 볼 겁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이론 세션에서 이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래서 지금 짤막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AWS 로드 밸런서는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에 내장되어 있는 컴포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 이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생성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뭐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랑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프로비저닝을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에 내장된 건 아니고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애드온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가 동작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 컨트롤러라는 이름을 가진 이 컴포넌트들은 다 이제 왓치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안에 특정 리소스를 계속 이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변경이 발생하면은 그 변경된 거를 바로 반영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서 타겟 타입을 IP로 지정했다라고 하면은 그 타입이 이제 파드 IP로 타겟 그룹이 설정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서비스의 엔드포인트가 변경됐어요. 파드가 내려갔다 올라가서 새로운 IP를 할당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서비스의 엔드포인트 정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그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가 얘를 와치하고 있다가 변경이 발생했네? 그러면 바로 이 ALB에다가 그 변경된 부분을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서비스가 변경된 게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도 즉시 반영돼요. 이게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로드 밸런서라는 거를 그 로드 밸런서 타입의 서비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하기 앞서서 이렇게 실습을 진행하기 앞서서 이 커맨드를 복사하셔서 프리페어 인바이러먼트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클라우드9 페이지에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 붙여넣고 엔터를 쳐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만들기 위한 기본 준비 과정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실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세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마 이 기초 세션 들었던 분들은 이 디플로이먼트도 만들어 보고 서비스도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저희가 이제 서비스라는 이 매니페스트라고 하죠. 이 쿠버네티스의 매니페스트 파일을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문법은 야물을 씁니다. 야물. 아, 단축키가 안 나오네요. 네.
야물이라는 형식을 쓰는데 이게 이제 야물 문법으로 작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API 버전은 V1. 왜냐면 쿠버네티스에서는 API 서버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매니페스트 파일을 반영할 때 어떤 API의 버전을 사용하는 그 클러스터냐라는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해줘요. 그래서 API 버전이 들어가고 우리는 쿠버네티스의 오브젝트를 서비스를 만들 거다. 그래서 kind가 서비스로 되어 있죠. 메타데이터 밑에는 말 그대로 이 서비스에 대한 기본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치 서비스라는 이 이름을 가진 서비스고요. 그리고 스펙 정보는 서비스의 실제 그 사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타입은 우리는 로드 밸런서 타입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의 그 엔드포인트로 들어갈 파드들을 어떤 파드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그래서 나는 앱은 서치 앱이라는 레이블을 달고 있는 파드들을 엔드포인트로 등록하겠다라는 설정입니다. 선택자죠. 네, 셀렉터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되어 있는 포트는 서비스의 포트입니다. 아까 저희가 이게 펜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게 좋은데요. 브라우저에서 단축키가 안 나와서 저는 손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요 포트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 때 얘 이제 대표 IP가 나왔어요. 172.1.1.10 그리고 뒤에 이제 파드가 붙는데 파드도 IP가 있죠. 여기는 뭐 10.0.1.10 그리고 얘는 포트를 80 포트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서비스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는 서비스로 접속을 하게 될 텐데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서비스의 포트는 여기에 지정된 80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8000으로 정하면 8000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적지의 타겟 파드는 80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이제 타겟 포트에서 80 이렇게 지정하면 앞단에는 8000번으로 받고 뒤에는 80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포트는 서비스의 포트다. 그리고 타겟 포트가 컨테이너의 포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웬만한 경우에는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똑같은 값으로 맞춰주시는 게 좀 혼란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보시면 잠시만요. 이거 하나 났는데 네, 뭐 이 어마운트 베리어블 오류가 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진행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이제 실행하게 되시면 여기 뭐 모듈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듈 안에 처음에는 이제 펀더멘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인트로덕션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해볼 거는 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리소스 정보들을 볼 겁니다. 저희가 큐브 컨트롤 명령어로 get 서비스, 이제 서비스 리스트를 보는데 이 EKS 워크샵이라는 레이블을 달고 있는 서비스들을 전부 보여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좀 확대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죠. 뭐 에셋도 있고 카트도 있고 카탈로그도 있고 다 클러스터 IP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IP는 아까 저희가 뭐라고 배웠었죠? 요거는 이제 클러스터 안에서만 통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설정으로는 카트는 이 카트의 DB에다가 접근도 할 수 있고요.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도 뭐 체크아웃 뭐 이런 데도 접속하실 수 있고 오더도 뭐 오더가 카트에도 API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서비스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 통신은 다 가능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현 상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타입으로 이제 서비스 타입이 만들어져 있고 외부 사용자는 접속을 못해요. 왜냐하면 클러스터 타입이니까. 대신에 이 UI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뒷단에 있는 이런 백엔드 서비스들로 접근이 가능한 이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이제 다시 큐브 컨트롤 명령을 해서 UI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볼게요. 이렇게 명령을 입력해 보시면 이름은 UI,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는 UI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쓰고 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레이블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렉터를 봤더니 이 앱점으로 시작하는 이 컴포넌트는 서비스고
이름은 UI. 이 레이블을 갖고 있는 파드들을 나는 선택하겠다. 엔드포인트로 등록하겠다라는 의미. 그리고 타입은 클래스 타입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IP는 서비스의 IP입니다. 서비스 IP. 그리고 포트는 서비스의 포트. 근데 엔드포인트를 봤더니 파드는 8080으로 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헷갈리죠,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 이제 포트는 서비스고 타겟 포트는 지정 안 했으면 디폴트로 컨테이너가 쓰는 이 포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로 봤더니 이 파드 IP의 8080을 엔드포인트로 등록을 했네요. 실제로 이 파드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UI의 파드 정보를 딱 보면은 이 파드가 하나 떠 있죠. 파드가 하나 떠 있는데 IP가 10.42.157.2 맞죠? 똑같죠? 그래서 이게 엔드포인트로 등록됐다. 이제 다음 이제 로드 밸런서 생성하는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로드 밸런서를 생성할 때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여기 이제 타입을 로드 밸런서로 지정을 하는데 디폴트는 아무것도 안 쓰고 로드 밸런서로만 딱 지정을 하면은 EKS에서는 클래식 로드 밸런서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노테이션 가지고 저희가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부가적인 정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가 참조할 수 있게 추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AWS 로드 밸런서 타입은 익스터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한 로드 밸런서고 같은 말이죠. 이제 인터넷 페이싱이고 그 다음에 NLB의 타겟 타입은 인스턴스로 하겠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타입이 있었죠. 인스턴스 타입, IP 모드. 그래서 두 개의 그 모드 중에 인스턴스는 노드 포트를 사용하는 거죠. 앞단에 로드 밸런스 NLB 두고 뒤에 이제 그 로드 밸런싱을 해서 노드 포트로 들어가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IP 테이블즈가 파드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까 설명드린 내용처럼 포트 정보, 그 다음에 셀렉터는 이런 레이블을 달고 있는 파드들을 엔드포인트로 등록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드실 필요 없고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대로 이 명령을 복사하신 다음에 복사하시고 붙여넣기를 딱 해주시면 네, 크레이트 됐다고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 UI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서비스 리스트를 살펴보면은 아까는 요거 하나 있었어요. UI의 클러스터 IP 모드. 요거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UI NLB라는 이름으로 타입은 로드 밸런서고 클러스 타입은 서비스 IP라고 했죠. 네, 요거는 이제 그 내부 이 IP는 어떨 때 사용되냐면 로드 밸런서가 워커 노드를 이제 로드 밸런싱에서 워커 노드로 들어올 거잖아요. 노드 포트를 통해서. 그럼 그 노드 포트에 IP 테이블즈 목적지가 이 IP가 잡힌. 좀 어렵죠. 네, 요거는 아마 요 실습 내용이랑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좀 복기를 해보면서 이 플로우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걸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IP랑은 다르게 익스터널 IP에 이렇게 도메인 주소가 하나 나옵니다. 이 주소가 로드 밸런서의 도메인 네임이에요. 실제로 생성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EC2로 한번 가볼게요. 좀 창이 작아서 크게 좀 키우고 보겠습니다. EC2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이제 로드 밸런서 쪽을 가보시면 네, 여기 하나가 프로비저닝 중이죠. 이제 요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선택해 보시면 네트워크 쪽에 네, 여기 있네요. 네, DNS 네임. DNS 네임 보시면 K8S로 시작하고 요 뒤에가 DA1FFD로 되어 있죠. 이게 실제로 네, 여기 다시 보시면 네, DA1FFD 똑같죠. 네, 요 도메인 주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만들었더니 AWS에다가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서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가 서비스 정보를 보고 어노테이션 확인해서 그 정보에 맞게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생성해서 이 타겟 그룹에다가
인스턴스를 붙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네.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콘솔 상에서 확인했던 거를 커맨드 라인 명령어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건 그냥 한 번씩 참고 삼아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 로드 밸런서 정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려서 ARN이랑 환경 변수 이거 다 이제 타겟 그룹 내용 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타겟 그룹 ARN 넣어서 실제 디스크라이브 명령어로 타겟 그룹 정보를 봤더니 이게 인스턴스 아이디구나. 왜 인스턴스 아이디냐면 인스턴스 모드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어노테이션에 인스턴스 모드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타겟 그룹에 가보면 지금 방금 CLI 명령으로 했던 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인스턴스 아이디가 매핑이 됐죠. 포트는 3만 번대, 노드 포트니까. 아까 이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아마 다 이제 조금씩 떠오르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확인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잘 실행이 됐는지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명령을 치시면 이렇게 DNS 주소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쭉 복사하신 다음에 복사를 하시고 새 탭 하나 여신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접속이 잘 됐죠.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접속이. 이제 딱 머릿속에 그 흐름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DNS는 그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만들었죠, 우리가.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생성한 거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는 요 카트, 카탈로그, 체크아웃, 오더 이런 그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가 존재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드들이 막 생성이 돼 있었는데 전부 다 클러스터 IP로 만들어져 있었죠. 근데 이제 UI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가 접속하는 진입점이다 보니까 얘를 이제 외부에다 오픈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의 타입을 아까는 클러스터 IP 모드였는데 로드 밸런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설정으로 인해서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가 이 로드 밸런서를 프로비저닝하고 그 다음에 이 UI 서비스에 있는 이 파드가 속한 그 워커 노드들 뭐 속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연결되어 있는 클러스터에 있는 워커 노드들에 대한 인스턴스 아이디를 다 이제 로드 밸런서의 타겟 그룹에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트래픽을 요청하면 로드 밸런서가 트래픽을 받아서 워커 노드에 로드 밸런싱을 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쪽에 그 트래픽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안에서 IP 테이블즈 룰에 의해서 이 UI 서비스에 해당되는 파드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화면이 창이 여러 개고 요거죠. 네, 이게 보여진 거죠. 네, 이제 흐름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네. 자, 그럼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요 명령은 뭐냐면 로드 밸런서 로드 밸런서가 처음에 딱 생성이 됐을 때 헬스 체크를 해요. 인스턴스 정상적인지. 근데 만약에 헬스 체크 성공 횟수가 기본적으로 한 5회 정도 성공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인액티브 상태가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접속이 잘 되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해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저희 한 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IP 모드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IP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IP 모드로 바꿔볼 거예요. 이 경우에는 여기 NLB 타겟 타입을 IP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보여드리고 하실 때는 여기 있는 명령어만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냥 참고 삼아 봐주세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이 명령어로 할게요. 여기에 UI라는 UI NLB라는 서비스가 있었죠.
그래서 요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 NLB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edit에서 요 YAML 파일을 좀 수정을 할 건데 지금은 여기에 NLB 타겟 타입이 인스턴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IP로 이렇게 바꿔서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명령어를 내릴 거는 지금 방금 했던 저 변경 작업을 그냥 명령어로 하는 거예요. 네, 밑에 요 apply 있죠. 요거를 딱 복사하시고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네, 네, 변경됐죠. UI NLB 컨피그레이션이 변경됐고 아까 전에 타겟 그룹이 이렇게 인스턴스로 되어 있었어요. 요거 잘 보세요. 네, 여기 인스턴스 아이디로 다 매핑돼 있고 포트는 3000번대 포트로 해서 로드 밸런싱 된 게 인스턴스로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큰 화면으로 다시 볼게요. 로드 밸런스에 요 로드 밸런스 들어가 보시면 타겟 그룹, 네, 타겟 그룹을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인스턴스가 다 사라졌죠. 그리고 IP만 딱 나왔어요. 그리고 헬스 스테이터스는 아직 이니셜 단계, 방금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헬스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고, IP 어드레스는 10.42.157.22, 그리고 포트는 8989. 이게 뭔가요? 딱 답이 나와야 돼요. 네. 요게 머릿속에 딱 답이 그려지셨을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해보시면, 자, 여기 10.42.157.22. 그게 네, 똑같죠. 이렇게. 네. 그래서 하드의 IP다. 우리가 IP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이 로드 밸런서의 타겟 그룹에 실제 파드 IP가 갑니다. 그러면은 IP 테이블을 탈 필요가 없죠. 그냥 로드 밸런서의 트래픽을 받으면 거기에서 바로 이제 파드로 트래픽이 분배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콘솔에서 보여드린 내용이니까 각자 만약에 궁금하시면 실제 커맨드로도 한번 보시면 타겟이 이렇게 파드 IP로 들어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뭘 해볼 거냐면 지금 파드가 하나만 떠 있잖아요. 요거를 파드를 3개로 늘려볼 겁니다. 스케일을 해서 지금 하나 떠 있는 거를 파드 3개로 늘릴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겟파드 해보시면 3개가 뜨고 하나 크리에이팅 상태죠. 이때 이제 로드 밸런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타겟 그룹 가서 지금 아까 하나였는데 새로 고침을 딱 해보면 네, 3개가 딱 바로 등록됐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됐는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요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가 계속 와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이벤트 방식으로 여기 변경점이 발생하면 즉시 얘가 수신을 받고 바로 요 AWS 앱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반영. 그래서 요 IP도 한번 볼까요? 84, 22, 84. 근거롭게 두 개가 똑같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네, 84, 22, 84. IP 똑같죠? 네, 파드 IP다.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 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디까지 했냐면 AWS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뒷단에 인스턴스 모드로 타겟 그룹을 설정도 해봤고 IP 모드로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이 테스트까지 해본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이렇게 NLB를 만들어서 인스턴스 모드는 노드 포트로 들어가고 그리고 IP 모드는 파드로 다이렉트로 들어간다. 여기까지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노드의 이 포트를 통해서 들어가서 노드 포트에 해당되는 이 클러스터 IP 찾아서 뒷단에 있는 파드로 보냈고 그리고 IP 모드를 했을 때는 로드 밸런스에서 바로 이제 파드로 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인그레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는
L4 레벨의 IP와 포트 기반의 라우팅을 했던 서비스의 로드 밸런서 타입을 보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는 서비스가 되게 분산돼 있고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레이어 7이 필요하시겠죠. 그때는 이제 인그레스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그레스를 위해서 요 프리페어 인베런먼트 요걸 해서 환경 준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 복사하신 다음에 엔터 치셔서 네, 이렇게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 뒤에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일단 지금 이 클러스터에는 인그레스로 생성된 리소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UI는 저희가 로드 밸런서 만들었던 거는 다 이제 없어질 거고요. 딱 클러스터 IP로 만든 거 하나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그레스를 통해서 그 로드 밸런서를 만들고 아까처럼 트래픽을 보내는데 IP랑 포트 기반이 아니라 이렇게 패스 기반의 라우팅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인그레스의 매니페스트 파일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PI 버전은 이 인그레스를 위한 버전은 요 네트워킹의 K8SIO V1이다. 뭐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뭐 V1 베타도 있고 알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API 버전을 의미합니다. 뭐 베타 알파 같은 경우에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V2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꼭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종류, 카인드는 인그레스를 만들 거고, 요 인그레스에 대한 기본 정보, 메타데이터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UI, 네임스페이스는 UI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 정보라고 했죠. 그래서 AWS 로드 밸런스 컨트롤러가 이 정보를 참고해서 AWS에다가 AWS 리소스를 만들 때 참고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페이싱은 인터넷 연결 가능한 로드 밸런스, 그리고 타겟 타입은 아까처럼 IP, 그리고 여기 헬스 체크 패스는 그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에 보면은 여기 이제 헬스 체크가 있어요. 헬스 체크 부분에 어떻게 이거를 어떤 경로로 몇 번을 어느 주기로 헬스 체크를 할 거냐 이런 걸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만든 이 UI라는 서비스는 헬스 체크를 위한 경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로드 밸런스 설정을 이렇게 하라고. 그럼 여기에다 이렇게 설정한 대로 이제 헬스 체크 패스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펙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어노테이션은 사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설정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워크로드에 맞게 필요하신 것들은 검색하셔서 여기다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TLS 설정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스펙 부분은 이 인그레스로 만들어지는 그 리소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정의에 대한 이 카인드 종류들을 오브젝트라고 하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리소스라고 해요. 그 리소스가 가질 사양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쓸 거고 그 규칙, 이제 트래픽을 받았을 때 어떤 규칙으로 트래픽을 라우팅을 할 거냐라는 그 설정을 여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HTTP 통신을 사용할 거고 패스는 여기에 이제 어레이죠. 이렇게 야물 규칙인데 이렇게 하이픈 형식으로 돼서 또 이렇게 지정돼 있으면은 이 세트가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만 지정한 거죠. 모든 경로에 대한 요청을 이 백엔드에 있는 이 서비스로 보내라 라는 겁니다. 좀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림으로 보면 조금 편하겠죠? 네. 그림으로 보시면 이름이랑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됩니다. 인그레스로 만든 이 경로에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서 트래픽을 보내면 여기 푸랑 바가 있는데 이 푸라는 경로에 해당되는 패스로 들어왔으면 여기에 맞는 서비스한테 트래픽을 보내게 되고 바라는 이 패스로 보내면 여기에 설정된 서비스로 트래픽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설정하는 이 서비스는 요 양을 설정해서 요거죠. 서비스 이름. 이것만 딱 지정해주면 이 경로에 들어온 건 다 일로 보내요.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네. 아까처럼 뭐 오류가 나는데 이거 무시하시고요. 네, 지금 이제 다 정리가 돼서 푸드 컨트롤 겟 뭐 SVC 해보시면 아까 로드 밸런서 다 없어졌죠? 네, 딱 이제 클러스 타입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명드린 내용 앞으로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인그레스 YAML 파일을 적용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요거 명령을 실행하시면 위에 있는 저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저 파일 기반으로 인그레스가. 그래서 요거를 엔터를 딱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UI라는 게 생성이 됐다고 나오죠. 그럼 실제로 만들어졌는지 get 명령어로 요 인그레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UI라는 이름을 가진 인그레스가 만들어져 있고 ALB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엔드포인트 이게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의 엔드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이것도 보시죠. 로드 밸런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네, 아까 그 NLB는 제거됐고요.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졌죠.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네, 아직 리스너는 만들어지지 않았네요. 지금 만드는 중이라서. 네, 엔드포인트만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된 거고요. 지금 우리는 이걸 지금 만든 거예요. 이 인그레스를 만들어서 또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편하시겠죠? 여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그 NLB 만들 때도 인스턴스 모드를 그 NLB 타겟 타입을 IP 모드를 쓸 때는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내장되어 있는 그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애드온이 한다. 그리고 인그레스도 이 애드온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인그레스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엔진엑스 인그레스도 있는데 그걸 만들려면 마찬가지로 이런 애드온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AWS에서 할 거니까 AWS의 로드 밸런스 컨트롤을 쓴 거고 얘가 지금 이렇게 다 프로비저닝 한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 잘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네. 여기 이제 리스너 정보를 새로 고침을 했더니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추가됐죠. 추가된 설정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설정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룰을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안에 이렇게 하나의 룰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얘는 이제 실패했을 때고 저희가 설정한 건 이거죠. 네. 슬래시 모든 트래픽을 다 뒷단에 있는 타겟 그룹한테 보내라. 그래서 이 타겟 그룹으로 가보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인그레스 만들 때 타겟 타입을 IP로 지정했잖아요. 그래서 타겟 타입이 IP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타겟을 봤더니 IP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드의 IP죠. NLB로 했을 때랑 거의 유사하죠. 차이점은 패스 기반으로 라우팅한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패스 기반으로 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걸 해볼 거냐면 패스를 하나 더 추가해 볼 겁니다. 여기도 아까 전에 그 한 거랑 동일하게 어플리케이션 정보, 로드 밸런서 정보랑 타겟 정보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부가적으로 해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할 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 아까 해봤으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인그레스로 만든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로도 외부로 접근이 가능한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해보시면 잘 되죠. 네. 그래서 아까는 NLB로 외부에 오픈한 거고 이번에는 인그레스로 오픈한 거고 차이점은 얘는 이제 패스 기반 라우팅으로 지금 접속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다음에 뭘 해볼 거냐면은 멀티플 인그레스 패턴을 해볼 겁니다. 요게 아까 전에 다른 분들이 뭐 질문도 주신 내용이 있었는데 뭐 네임스페이스가 다르거나 아니면 팀이 달라서 인그레스 파일을 분할을 해갖고 따로 관리하거나 이럴 때 같은 로드 밸런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그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들을 좀 닫고.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요 밑에서 볼 때 요 서비스 리스트들 중에서 지금은 UI만 외부에다 오픈했잖아요. 여기 이제 로드 밸런서를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쓰니까 지금 해볼 거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오픈하는 겁니다. 지금 원래는
로드 밸런스에 만약에 패스가 그냥 모든 패스는 다 UI로 가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를 더 패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카탈로그라는 여기에다 이제 보낼 때 슬래시 카탈로그 이렇게 만약에 외부 사용자가 도메인 뒤에다가 이걸 붙여서 트래픽을 보내면 백엔드 API를 여기 이 카탈로그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게. 다른 애들은 불가능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외부에다가 오픈 API로 만약에 제공해야 되는 요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오픈하지? 이렇게 고민이 되겠죠. 그때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패스 하나 추가해서 요거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도메인 달아서 이 외부 사용자한테 제공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서 외부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거는 이 카탈로그에 대한 인그레스 패스. 네. 여기는 네, 뭐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요 밑에 거만 보시면 됩니다. 요 밑에 보시면 인그레스 설정을 하실 때 기존 설정에서 하나가 추가됐어요. 여기 ALB 인그레스 쿠버네티스의 그 그룹 네임. 이 그룹 네임을 가지고 같은 그룹 네임을 가지고 있는 인그레스들은 하나의 로드 밸런서로 묶어주겠다라는 설정을 그룹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그 설정에다가 이거 하나만 추가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카탈로그를 위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설정을 보시면 아까는 모든 트래픽이 일로 들어가게끔 했는데 여기서는 슬래시하고 카탈로그라는 요 뒤에 패스를 달아주면 이 경로는 이제 카탈로그 서비스로 백엔드를 보내겠다. 백엔드 트래픽을 보내겠다라는 설정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그림 그려드린 것처럼 카탈로그로 가는 패스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잘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멀티플 인그레스라는 거를 어플라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여러 개가 생겼죠. 요 기존에 있던 UI는 컴피규어 됐죠. 설정됐어요. 왜냐하면 요 그룹 네임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카탈로그는 새롭게 생성된 겁니다. 그래서 인그레스 정보를 한번 보시죠. 인그레스 정보를 보면은 네, 두 개가 아까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됐죠. 근데 어드레스를 봤더니 도메인이 똑같아요. 그렇죠? 같은 인그레스, 같은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UI랑 카탈로그 두 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에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들어가서 이렇게 닫고요. 리스너에서 이걸 새로 고침 한번 딱 해보시면 재생성이 로드 밸런스 가서 여기서 새로 고침하고 지금 아직 설정 중이긴 한데 아마 리스너는 보일 겁니다. 안 보이네요. 지금 보이네요. 네. 만들고 있네요. 룰이 지금 없는 거 보니까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기다려 볼게요. 기다리면 되고 새로 고침 아직 안 됐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하나 있고 리스너에 고침. 아까부터 만들어진 게좀 이상하긴 한데 좀만 더 기다려 볼게요. 기다리시는 동안 다음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볼 거는 뭐냐면 저게 이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기존 도메인으로 접속하면은 뒤에 패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프론트엔드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카탈로그가 하나 추가됐잖아요. 그럼 이제 카탈로그를 뒤에다가 슬래시를 붙여서 패스를 붙이면 이거는 백엔드에 있는 API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룰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액티브 됐네요. 그래서 네, 롤도 잘 들어갔고요. 아까는 404까지 포함해서 2개였는데 지금은 3개가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패스 패턴이 프라이어리티 1번, 이게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온 트래픽에 카탈로그 패스가 붙어 있는지를 한번 먼저 봅니다. 근데 안 붙어 있으면 밑으로 하나 더 내려가겠죠. 그랬더니 모든 트래픽은 다 UI로 가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카탈로그가 아닌 것들은 다 이제 UI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쓰는 게 이 복사해서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좀 컴퓨터 어렵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접속을 해보면 뒤에 저희가 아무것도 안 붙였었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UI로 바로 접속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뒤에다가 아까 그 카탈로그를 붙여보면은 자, 이렇게 예전에는 없었던 이 패스 기반의 라우팅으로 뒤에 있는 백엔드 서비스에 트래픽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API 서버나 아니면 뭐 다른 뭐 그런 그 서비스들이 뒷단에 있다고 하면은 패스 기반으로 여기 이렇게 여러 개를 추가해서 지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멀티플이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거는 아마 운영하실 때 거의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도 방금 제가 브라우저를 했던 거랑 동일한 테스트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은 완전 기본적인 이제 실제로 그 쿠버네티스를 운영하실 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한 필수 요건들입니다. 로드 밸런서를 만들거나 인그레스를 만들어서 외부에 이 트래픽을 공개하는 그런 걸 해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서요. 아까 제가 이론으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커스텀 네트워킹 부분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에 네트워킹 부분을 한번 가신 다음에 여기서 커스텀 네트워킹 부분을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 나오는 요 명령어, 준비하는 명령, 환경을 준비하는 명령어를 복사하셔서 아까 그 터미널에다가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커스텀 네트워킹을 위한 그 기본 준비가 다 됩니다. 세컨더리 사이드업을 뭐 VPC에 설정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이번 실습에서는 굳이 해볼 필요는 없거든요. 저희는 딱 이 케이스에 관련된 부분만 해볼 겁니다. 여기에 요거 궁금하신 부분,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앞에 이 프리페어 인바로먼트나 뭐 유즈 클러스터 이런 명령어들은 저희가 실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명령어들이지 이게 뭐 클라우드9에서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실습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 기다리는 동안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쉬는 시간 없이 쭉 끝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커스텀 파드 네트워킹 기능을 배웠었죠. 근데 약간 복습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VPC의 사이더, 10점대 대역의 사이더를 사용하던 거에서 만약에 우리가 IP가 너무 부족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세컨더리 사이더를 VPC에다가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IP 대역이라는 다른 IP 대역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컨더리 사이더로 서브넷을 설정하면은 이렇게 다른 IP 대역을 가진 서브넷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라우팅 테이블에 서로 간에 10점대 대역과 100점대 대역이 서로 통신할 수 있게 라우팅 테이블 규칙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요 실습을 해볼 거예요. 좀 걸리네요. 기다리시는 동안에 지금 25분인데 딱 5분만 쉬시죠. 네. 아마 이거 진행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기지개도 좀 피시고 물도 한 잔 드시고 네, 5분만 쉬었다가 30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화면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신 동안에 그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이호주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인데, 요 ALB나 이런 거 지정할 때 서브넷 없을 때 어떻게 기준으로 지정이 되느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서브넷에 이런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이 태그에 보면은 이게 아까 이론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었어요. 여기 쿠버네티스 IO 롤 ELB 1 이런 설정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드 밸런서를 생성할 때 퍼블릭 서브넷에 만들 거냐, 프라이빗 서브넷에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이 태그를 보고 서브넷을 지정합니다. 뭐 인터넷 페이싱이면 이 롤 ELB가 1로 활성화된 이쪽에 서브넷에 만들어지고, 인터널인 경우에는 이렇게 인터널 ELB가 1로 설정된 이런 서브넷에 만들어져요.